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기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 첫 번째 기관은요. 바로 하늘을 나는 관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 설명을 맡은 인사팀 안윤환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채용 설명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프라인 박람회로 정말 오랜만에 많은 구직자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최근 몇 달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박람회가 취소되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취준생분들을 취업 정보를 안내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시고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명의 목차입니다.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인천공항을 경영 및 관리하는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저희 공사의 채용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생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사항들을 FAQ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2년 11월 한국공항공단 내 신공항 건설본부가 인천국제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4년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이 설립되어서 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하게 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의 제정으로 1999년 2월 1일 현재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네, 이후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 2008년 6월 탑승동 및 제3활주로 오픈, 2018년 1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 등을 거치며 지금까지 인천공항을 건설 그리고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사업은 크게 1, 2, 3, 4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 건설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92년 부지조성 공사부터 2001년 제1여객터미널 개항까지의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1터미널, 제1, 2활주로를 건설하였습니다. 네, 2단계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건설 사업으로 탑승동 그리고 제3활주로를 건설하였습니다. 3단계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졌으며 핵심 사업은 2018년에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 건설 사업입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이며 2024년까지 계획 중인 제4단계 건설 사업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 그리고 제4활주로 건설 사업입니다. 4단계 건설 사업 종료 시 우리 인천공항은 연 운항 횟수 60만 회, 수용 여객 1억 600만 명, 화물 용량 630만 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공항으로서 입지를 더욱 다지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위성 사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1, 2여객터미널 그리고 탑승동 제1, 2, 3활주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3활주로 오른편에 보시면은 제4활주로가 건설 완료되었습니다만은 현재 보시는 사진상에는 조성된 부지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의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 기준이며 주요 성과로는 12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 세계 국제 화물 운송 3위, 국제 여객 운송 5위, 연 운항 횟수 40만 회, 여객 처리 약 7천만 명, 화물 처리 약 270만 톤, 매출액 2조 7,600억 원에 당기 순이익 8,60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항공 여객 노선의 중단으로 2020년 말 기준 운항 수치는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항공 화물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가 지나간 후에 다시 항공산업의 활력이 돌아오면 운항 및 여객 실적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러한 인천국제공항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저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 운영하고 세계적인 공항 전문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를 공사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공사의 비전입니다. We connect lives, cultures and the future. 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로 나아갑니다. 라는 비전 하에 도전, 존중, 협력, 윤리 4가지 핵심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과 삶의 가치의 연계, 문화 네트워크 구현, 그리고 미래 패러다임 혁신 3가지 전략 하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사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분한 직무 소개표입니다. 5개 직무 그룹, 17개 직무군, 64개의 직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무 그룹 기준으로 크게 해외 사업, 주변 지역 개발 등을 포함하는 미래 사업, 공항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업무가 포함된 공항 운영 서비스, 공항 건설과 시설 관리를 아우르는 공항 인프라, 스마트 IT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항을 만들어가는 공항 정보화, 그리고 여느 회사와 같이 경영 전략, 재무, 인적 자원 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된 경영 관리 직무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는 업무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공사의 근무 환경입니다. 네, 우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꿈나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출산 휴가,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를 위한 단시간 근무 등의 각종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PC 오프제를 도입하여서 6시 15분이 되면 개인 PC가 종료가 되고요. 네, 잔업을 해야 하는 직원은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 신청을 통해서 야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PC 오프제 시행 이후에 근무 시간에는 더욱 더 집중해서 일하고 퇴근 시간에는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는 조직 문화가 점점 더 정착되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는 다양한 자기개발 기회가 제공됩니다. 사내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다수 운영하고 있고 선발자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 유명 대학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수도권 근무가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인천은 물론 서울과 경기권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하며 타 지역의 지사가 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 순환의 걱정 없이 안정된 거주가 가능합니다. 해외 파견의 근무도 열려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저희 해외 사업 진출, 그리고 해외 공항 및 항공 관련 국제 기구 등 파견 제도를 통해서 캐나다,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미래 성장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지사 없이 인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금 역시 공기업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복지 혜택도 타 공기업 대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높은 수준의 급여, 그리고 사택 지원, 그리고 체육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고요. 각종 건강 관련 복지 등인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조금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사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채용 관련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공사 인재상은 글로벌 가치 창조형 인재로서 Active, Innovation, Respect 3가지 키워드를 토대로 이에 부합하는 인재를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ctive, Innovation, Respect의 앞자를 따서 저희가 에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사는 2015년부터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용직 직무별 직무기술서 그리고 입사지원서를 개발하여 적용 중에 있고요. 필기 전형 시에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직업기초능력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평가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였습니다. 신입 채용 시에 학력, 전공, 연령, 성별, 경력 등의 응시 자격을
따로 없앴으며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일절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도 개인 인적 사항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신입직원 채용 시 주로 채용하는 분야는 사무, 그리고 건축, 기계, 전기, 전산, 토목, 통신전자 등 기술직이 있습니다. 채용 시기와 필요 직무에 따라서 채용 분야는 추가가 되고 감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전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단계는 서류 전형이며 저희 공인어학 성적 그리고 직무 자격증 등의 우대 사항의 합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는 서류 전형 시에는 적부입니다. 2단계에는 필기 전형으로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그리고 전공 시험인 직무 수행 능력 평가로 구성됩니다. 3단계는 1차 면접입니다. 직무 역량 그리고 영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4단계 2차 면접을 진행하기에 앞서 1차 면접 합격자 대상 국문 논술 및 영어 에세이 작성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인성을 포함한 종합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서 최종 합격이 되게 됩니다. 이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일반직 신입 채용 기준이고 현재 2022년 일반직 신입 채용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별 세부 사항은 변동 가능합니다. 작년 신입 채용 기준 응시 요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학력, 전공, 연령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남자의 경우 채용 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여야 합니다. 여학 성적은 토익 기준 800점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는 응시 자격이고 서류 합격 커트라인은 아닙니다. 또한 어학 성적은 입사 지원서 접수 마감일 그리고 채용 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한 성적이어야 합니다. 국가보훈자 대상 법정 가점 부여 그리고 또는 구분 채용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도 구분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인재는 서울, 경기, 인천 및 해외 대학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최종 학력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서류 필기 전형 시에 정부 권고 비율에 맞춰 필요시 추가 합격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학 스피킹 성적 및 직무 자격증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 역시 작년 기준이고요. 세부 사항은 변동이 가능하니 채용 공고가 뜬다면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가점 부여 중인 직무 자격증 리스트입니다. 이 전체 표에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3% 가점, 5% 가점 모두 갖고 있어도 더 높은 5% 가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지원 직무와 무관하게 공통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자격증과 가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한국사와 5% 기사 자격증 둘 다 갖고 있어도 5% 기사 자격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학 스피킹 성적도 동일합니다. 이 리스트 중에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학 스피킹 성적도 입사 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 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하여야 합니다. 필기 시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그리고 전공 시험으로 구성됩니다. NCS는 총 6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능력, 정보 능력은 사무기술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사무 분야 같은 경우는 조직이해 능력, 기술은 기술 능력이 추가됩니다. 전공 시험은 본인이 지원하는 채용 직무의 전공 시험을 보게 됩니다. 사무는 경영, 경제, 행정 중 하나이며 기술은 지원 분야 해당 전공을 보게 됩니다. NCS와 전공 시험은 동일하게 50점 배점이고요. 각 시험별 만점에서 40% 미만 득점 시에는 과락 처리가 되겠습니다. 1차 면접은 직무 역량 면접으로 직무 상황 및 영어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직무 지식,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차 면접 같은 경우는 논술 및 종합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논술과 종합 면접의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채용 기준이고요. 올해 채용이 변경이 된다면은 따로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취준생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채용 인턴 관련해 가지고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해서 일정 배수를 선별하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을 통해서 면접 대상자를 가리는데요. 필기 시험은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 시험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필기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 검사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는 종합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인성 검사는 저희가 참고 자료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의 운영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채용 제도와 전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자주 묻는 사항들을 저희가 FAQ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전형별 제로베이스인가요? 탈락 후 재지원 시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공사는 전형별 제로베이스 채용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전 전형의 점수가 다음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혹시 변동이 있을 경우에 채용 공고상에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탈락 후에 재지원 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번, 대학 재학 중에서도 대학 재학 중에 지원 가능한가요? 비전공자도 합격이 가능한가요?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학 중에도 지원 가능하시고 비전공자도 본인이 전공 시험만 준비하면 지원하고 합격이 가능합니다. 단 채용 예정일 기준 근무가 가능해야 되고요. 남은 학기를 이수하기 위한 휴가나 휴직이 제공되진 않습니다. 3번, 어학 점수는 높을수록 좋은가요? 물론 어학 점수는 고고익선일 것 같고요. 전형별 합격 배수가 어떻게 되든 본인의 최고점을 만들어 지원하시는 게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유리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서류 전형에서는 적부지만 면접 전형에서는 질문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항공산업, 공항 관련 경력사항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있으면 면접 전형에서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으나 당연히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우대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공사 지원의 기본이 되는 어학, 자격사항 준비나 필기 시험 공부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많은 타기업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취업 준비 기간이 많이 남은 1, 2학년 분들은 경험을 위해 직무 관련 경험을 쌓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5번, NCS 및 전공시험의 범위 및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준비 및 방법은? NCS 및 전공시험 범위 및 수준은 타 기관과 유사합니다.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공의 경우에는 과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해당 전공 전반에 대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범위를 가급적 넓게 공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6번,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영어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1차 면접에서 직무 역량 그리고 영어 능력, 2차 면접에서는 직무 역량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한 인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레포트, 보도자료나 언론에 나오고 있는 뉴스를 등을 통해서 최근 우리 공사 주요 이슈를 파악하시고 항공산업 관련 기사들을 좀 읽어보시고요.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면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영어 스피킹 시험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본인의 생각을 좀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 논술은 어떻게 진행되며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논술 같은 경우는 작년 채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문 일반 논술과 영어 에세이 작성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논술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분석과 의견을 작성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영어 에세이 같은 경우는 토플이나 토익 라이팅의 에세이 작성과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요. 특정 주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주장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반 논술은 평소 주요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의견을 작성해보는 연습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어 에세이의 경우는 토플이나 토익 라이팅의 에세이 유형에 따라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에 대한 설명은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금년도 채용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 작년 채용 위주로 설명을 드려서 새로운 내용이 많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 시에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를 나아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하셨는데요. 와, 지금 그 설명을 하시면서 못 보셨잖아요.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시고 계신데요. 와, 네, 우리 이혜성님 인국공 가보자고 안녕하세요 인국공 하시면서 유유 하신 분도 계셨고 사실은 직장에서 몰래 보고 있어요. 몰래 이거 보는 내가 레전드 하시면서 정말 이 인국공에 대한 꿈을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채용 설명회 들으시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인국공에서 채용 설명회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사전에 질문 주신 분들이 정말 역대급으로 많았고요. 역시나 또 이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를 하러 나오신 우리 인사 담당자분께 많은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그 화면을 통해서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상반기는 채용 계획이 저희는 아직은 없고요. 없습니다. 저희는 네. 올해 채용 계획이 하반기에 있고요. 하반기에 네네. 하반기에 일단 현재로서는 27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7분을 지금 채용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채용과 관련해서 항공관제직렬 올해 채용이 좀 있을까요? 아직 세부적으로 어떤 네. 직렬을 채용할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공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질문에는 뭐 직렬의 채용 계획이라든지 채용 인원들 또 그리고 일반 전형 청년 우대 뭐 고졸 채용 경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채용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추후에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채용 확정되면은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공고문이기 때문에 네. 공고가 났을 때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기다리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그 전년도와 올해 아직 이제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인사 담당자로서 어떠세요? 좀 채용 계획이 많이 바뀔 것 같으세요? 좀 예전과 좀 거의 비슷할 것 같으세요? 저희가 뭐 급격하게 변화를 주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단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공지를 드릴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용 계획이라든지 또 채용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직접 이 하반기에 우리가 발표를 할 예정이시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겠지만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사전 질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아는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하시고 하지만 직접 알아볼 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우리 인천국제공항의 공사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어떤 루트나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긴 한데요. 공사 홈페이지에 저희가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홈페이지 상에 보도 자료에서 어떤 우리 공사 이슈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그 인천국제공항 유튜브 채널이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업무 관련된 영상들도 올리고 있고요. 인천공항 소개 관련된 영상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한번 봐보니까 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채용 설명회를 다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유튜브 가셔서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관심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류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많으셨어요. 블라인드 채용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나이 제한이 없을까요? 3, 40대는 거른다는 소리를 제가 사실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저희가 애초에 나이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 합격이 될 때까지 그분이 뭐 몇 살인지 30대인지 20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라인드를 잘 적용해서 네네.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가감 없이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질문 있으셨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1차까지 붙고 NCS 시험에서 떨어졌던 지원생입니다. 올해도 지원 예정이라서 더 궁금한 게 많은데요. 지난해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어 올해도 그대로 쓴다고 한다면 혹시 떨어질 확률이 좀 높을까요? 동일하게 써도 될까요? 이렇게 쓰셨는데 좀 답변하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보통은 다시 재시험을 보실 때 어떻게 쓰세요? 뭐 저희가 이전 연도 그 자기소개서까지 찾아가지고 그거를 어떤 게 비슷한지 이렇게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경험한 내용을 쓰신 거라면은 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다른 분들의 자소서를 이렇게 표절을 하거나 이런 문제만 아니라면은 본인이 경험한 바를 작년이나 뭐 올해나 크게 달라질 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사실은 그 기다리시면서 하반기까지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걸 담아서 훨씬 더 네 좋은 내용으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이런 내용도 있으셨습니다. 네 우리 윤호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공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채널이 있을까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2차 면접의 영어 에세이는 공사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또한 직무 순환 주기가 궁금합니다.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무 면접을 1차 면접을 진행하는 와중에 꼬리 질문으로 보통 영어로 이제 질문을 영어 면접관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직무 관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 굉장히 수준 높은 뭐 영어로 답변을 하는 거를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얼마나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도 전혀 뭐 이해하지 못할 문제나 생각도 해보지 못한 문제를 물어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영어로 가장 명료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해주셨는데 정말 저도 그렇지만 왠지 그 인국공을 입사를 하려면 영어를 정말 수준급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유튜브에 질문 주신 분들도 대부분이 영어 면접의 경우 어떤 범위의 질문들이 주어지나요? 또는 뭐 보통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영어 에세이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영어와 네네. 관련된 영어 면접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네. 직접 입사를 하실 때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주요 평가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이 더 아무래도 더 비중을 높게 보고 있고요. 우리 공사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어를 쓸 일이 물론 있지만 영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부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음. 뭐 물론 저희가 인천국제공항이다 보니까 해외랑 연결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뭐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뭐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영어 면접이나 영어 에세이에 너무 큰 그 부담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일단 영어보다는 일단은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 생각에는 필기시험 같거든요. 그죠. 예, 어떤 공공기관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필기시험 합격을 우선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영어 에세이는 아까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해 기준으로는 저희 기관하고 상관이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많은 그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께서 사실 영어나 다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일단 필기 시험을 가장 주력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인국곡도 마찬가지시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그 질문이 있습니다. 와 정말 대부분이 다 영어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영어 시험에 대한 그 어떤 명쾌한 답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인턴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까요?"라고 HWP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인턴 경험이 있으면은 물론 본인 자기소개서를 좀 더 음. 풍부하게 작성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저희 공사 인턴을 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항 관련돼서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네.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신 부분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면접에 도움이 분명히 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좀 말씀을 좀 드려 본다면 혹시 인턴 경험 공공기관에 대한 인턴 경험이 있으셨나요? 입사 전에?
저는 공공기관 인턴은 없었습니다. 네, 아, 네. 그냥 외부 다른 인턴을 했었는데 음. 네, 공공기관 인턴은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네. 이왕이면 내가 지금 입사를 하려는 그 기관에 인턴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을 것 같고 또 공공기관의 어떤 인턴을 좀 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네, 제 생각엔 그렇지 않고요. 어디서 어떤 인턴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거기서 어떤 거를 배웠고 음. 본인이 그 배운 걸 통해 가지고 그 입사하려고 하는 회사에 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사에서 인턴을 하든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하든 아니면은 외부의 뭐 사기업에서 인턴을 하든 본인이 어떤 걸 얻었고 그걸로 어떻게 우리 기관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풀어 써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들으면서 굉장히 막연하게 이렇다더라, 어떻다더라 하는 어떤 소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직접 인사 담당자분께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준비를 하지 않을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포인트를 알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런 질문 있으셨습니다. 공군 복무 중에 항공 운항 관련 특기로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면 혹시 블라인드 제도에 위반이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군 경력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블라인드로 보고 음.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쓰셔도 괜찮다는 거죠. 네네. 네, 왜냐면 기관마다 이 블라인드 요소들이 굉장히 다 다르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러면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의 인턴이라든지 또 여러 그 기관 뭐 사기업일 수도 있고요. 그 인턴을 했었던 그 기관명을 쓰는 건 어떤가요? 저희 기관명 쓰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네. 블라인드로 문제 삼고 있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본인이 나온 이제 대학교를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그 매스킹 처리를 하고 네. 그 지역 대학교나 그런 거는 좀 삭제를 하고 뭐 땡땡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써서 지원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이제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확실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채용에 관련된 것들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고 계신데 저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반기에 또 채용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자, 네, 필기 시험에서 오답 감점 제도는 유지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저희가 따로 오답 감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금 이전에 진행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자, 체험형 인턴은 어학 성적 말고 필요한 또 혹은 있으면 좋을 만한 자격증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하셨네요.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직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기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도 가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기사는 공부를 하시면서 전공 시험 대비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 없으신 분들은 아마 준비하시면서 전공 공부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무 같은 경우는 이제 어학 스피킹 가점이 따로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한국사 능력 시험이라든지 한국어 시험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 있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국공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존재하지만 특히 올해는 이러한 신입사원이 입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셨네요. 어,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제가 뭐 굉장히 관리자가 아니고 저도 네. 같이 일하는 팀원 입장에서는 어떤 신입 직원분들이 오시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좀 배우고자 하는 의지 음.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다른 공항들과의 그 중국에 있는 공항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큰 공항들과 경쟁이 지금 처해 있는데 굉장히 뭔가 패러다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우리 공사의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인 의지와 그리고 책임감 또 그리고 창의력을 네, 갖고 계시면 훨씬 좋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입사를 하실 때 본인의 어떤 최대 강점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사실 입사한 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아, 그러세요? 기억이 잘 안 네. 나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9년 정도 했습니다. 와, 저는 지금 거의 신입사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아까 과장님이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그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제 최대한 음, 솔직하게 답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지나치게 포장을 하거나 음.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 좀 끼워 맞추기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가 길을 잃더라고요. 답변을 할 때 저도 헷갈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너무 과하게 제 자신을 너무 포장시키지 않고 솔직하게 강점을 좀 명료하게 풀어내는 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정말 희망하는 기관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 누구나 어떤 기관을 선택할 때 동기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입사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갖게 된 계기가 좀 있으세요? 저는 사실 우리 인천공항에 오면은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여행도 못 가시지만 여행을 갈 때마다 느끼는 그런 설렘 같은 게 있는데 인천공항 하면은 그런 설렘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런 게 분명히 있었고 네. 지금도 그런 걸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그런 설렘 이런 느낌을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나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설레었던 순간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눈이 반짝반짝하시네요. 자, 입사하시고 나서는 좀 분위기가 어때요? 우리 인국공 분위기. 네. 저희 회사는 좀 젊은 직원분들의 네.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도 창립한 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그나마 좀 더 젊고 음. 좀 수직적인 관계는 조금 덜한 그런 분위기의 회사라고 생각이 합니다. 주변에 좀 굉장히 무난하고 굉장히 음. 둥글둥글하신 분들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일하는데 동료들과 같이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수월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행복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입사를 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함께 저희 이제 인사팀에서 나오셔서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답변 드릴 테니까 또 궁금한 부분들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채용 설명회에서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만나봤는데요. 마지막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요. 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한 단어의 키워드로 설명한다면 어떨까요? 앞에 있는 보드를 활용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를 드릴 때 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로 나아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관문, 자 이렇게 슬로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접 우리 인사 담당자분께서 표현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함께 키워드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보여주시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있습니다. 네. 예,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썼는데요. 아까도 대충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저희 공항이 이제 국제 다른 공항들과의 경쟁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다른 공항과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저희 사장님도 저기 두바이 엑스포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 문화예술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비전에도 사람과 문화를 이어 이제 미래로 나아갑니다. 문화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뭐 세계적인 유명 미술관들의 분관을 인천공항 쪽에 유치를 한다거나 그런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그런 굉장히 창의적인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저희 공항이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인재분들이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성을 좀 해봤고요. 네. 네, 지금 채용 설명회를 함께 하신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인사팀의 안윤환 과장님께서 올해의 키워드도 함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꿈꾸시는 저도 설렘을 느끼고 싶은 기간이었는데요. 자,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채용 설명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